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의 탐방 보고서 원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탐방 보고서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놀루션이라고 하는 기업 제가 직접 탐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방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간략히 투자 포인트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1월 26일 날 탐방을 진행을 했고요. 보고서는 2월 7일자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방 일자하고 보고서 발간 일자 확인 한 번씩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동사의 주요 사업은 기본적으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사업과 RNA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놀루션이 지난 2020년도, 21년도 그리고 2022년까지 해서 코로나 시기에 좀 일부 특수를 노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익성을 가져왔던 기업이었는데요. 엔데믹 시대로 가면서 사업적으로 기존에 잘 되고 있었던 진단 시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2023년도에 그 이외에 다른 사업에서 상승 모멘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탐방간에 확인을 했고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단기기가 어떻게 보면은 주요 메인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진단기기를 판매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 진단기기를 위한 시약 이런 것들이 메인 사업이었고요. 잘 보시면은 성매개성 감염 질환, B형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이런 추출 키트들을 위한 일부 기기와 함께 시약을 많이 판매했던 업체였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쪽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어디에 관심이냐면은 이 RNA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친환경 농약 이런 쪽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중심으로 제놀루션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그린바이오 사업에 주목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세대 동력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동사는 바로 이 그린바이오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낭충봉화 부패병이라고 해서 일명 꿀벌 치료제라고 하는 동물용 의료약품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라든지 최근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꿀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치료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공론화 속에서 동사가 관련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포커싱을 두고 지금 사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상시험이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22년도 4월부터 임상이 진행이 되었고 22년 연말쯤에서 임상시험은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은 23년도 2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참 그 임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데이터가 종합되는 그 시점을 대략 한 3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임상시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임상을 토대로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은 바로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품목 허가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투자의 모멘텀으로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업적 내용을 보실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 문제는 지금 단순히 국내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아시아 전역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외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사의 임상 결과 데이터가 잘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친환경 농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먼저 기존에 쓰고 있던 화학 농약, 이것을 많이 줄이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법률화, 제도화 되면서 감축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화학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동사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그 프로그램명이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 동사가 지금 참여하면서 열심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친환경 농약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무언가 식물을 키우거나 또는 무언가 야채 같은 것들을 이제 키우게 되면은 거기에는 벌레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벌레도 있고요. 반대로 도움을 주지 않는 벌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농약은 뿌렸을 경우에 둘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친환경 농약 같은 경우에는 이 DNA나 RNA의 염기 서열을 활용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벌레는 살려두고 필요하지 않은 벌레만 죽이는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 측면이나 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의 그 주가 흐름, 특히 거래량을 한번 잘 보시면은 하루에 1만 주에서 2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래량이 극도로 낮을 정도로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많이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소위 말하는 이 무상증자를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 주식시장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상증자였습니다. 무상증자를 결정, 그 다음에 무상증자의 비율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어떤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보유하셨던 주주분들이 이 무상증자를 많이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경영진 대표이사도 어느 정도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무상증자가 올해 잘하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미 21년도에 무상증자를 한번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동사가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거래 활성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올해 제너레이션 주가를 볼 때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까지도 드려봅니다. 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실적은 사실은 수치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어요. 20년도부터 22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동사에게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지금 일단 코로나는 약간 끝나가는 분위기로 가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기대치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동사를 볼 때도 수익성이 얼마야?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은 대략 한 220억의 영업이익은 6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투자 의견과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보통 제가 수익성 있는 기업들을 밸류에이션 할 때는 PER이라고 하는 이 지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상 PER을 기준으로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데
동사는 지금 수익성이 그렇게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성으로 기업 가치를 좀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의 적정 주가 레벨은 과연 어디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송도하고 마곡에 본사와 공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동산 자산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 평가해 봤을 때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동사의 그 재무제표상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금융자산을 합쳐보니까 538억 정도가 있습니다. 합쳐보면은 대략 1000억이 넘어갑니다. 103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소위 말하는 자산가치 기준으로 볼 때 시가총액 1000억 정도, 그러니까 PBR 1배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 동사 시가총액은 대략 900억대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동사가 상장할 당시에 시가총액 대략 569억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코로나 이전에 상장했을 때 사업적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한 500억 이상 나오던 기업이었으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땐 지금 자산 가치 그리고 사업 가치를 더해 보았을 때는 1607억 정도의 가치는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1600억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온다 그랬을 때 발행 주식수로 나눠 보면은 한 주당 가격은 바로 16,755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6,000원의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 드리는 거고 지금 한 주당 주가가 대략 한 9,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목표 주가를 한 번씩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놀루션 올해 2023년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씩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고요. 향후에 공시가 나오던 또는 뉴스가 나오던 무언가 이슈들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한 번씩 기대해 보면서 제놀루션을 투자해보자 이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